네, 니까부터 하시죠. 네. 네, 상류따 니까야 제5권 마음챙김의 확립 상류따 부분적으로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붓다 존자와 마 모칼라나 존자와 아누르따 존자는 사케따에서 깐닦기 숲에 머물렀다. 그때 사리붓다 존자와 마 모칼라나 존자는 해그름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 아누르따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누르따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붓다 존자는 아누르따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아누르따여. 여기는 오타입니다. 이누르따가 아니고 유학이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구는 유학이 됩니까? 도반이요.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부분적으로 닦았기 때문에 유학이 됩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도반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몸이 아니라 몸입니다. 오타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부분적으로 닦았기 때문에 유학이 됩니다. 완전하게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붓다 존자와 마 모칼라나 존자와 아누르따 존자는 사케띠에서 깐닦기 숲에 머물렀다. 도반 아누르따여, 무학이라고들 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구는 무학이 됩니까? 도반이여,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완전하게 닦았기 때문에 무학이 됩니다. 무엇이 넷입니까? 도반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완전하게 닦았기 때문에 무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유학과 무학, 4년차 수행을 통해서 하는 건데, 유학은 수다원에서 안함, 수다원, 사담, 안함을 말하고, 무학은 아라한가에 완전히 이제 갖는 경우를 이제 무학이라 합니다. 이때 수행도 이제 4년차 마음 챙김, 몸에서는 몸을, 감각에서는 감각, 느낌이 감각, 마음에서는 마음, 법에서는 법을 관찰하면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분명히 완전히 욕심과 싫어하면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는 만큼 이제 망상이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아나파나사티 이것도 이제 4년차인데 몸의 관찰, 감각의 관찰, 마음의 관찰, 법의 관찰을 호흡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라짐,
소멸, 사라지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면은 욕심과 아까 이제 그 삿된 마음이 이제 그 사라지고 소멸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열반이라요. 열반에 열반에 들어가는 정도가 수다음, 사다음, 사다음, 그 아나함, 수다음, 사다음, 아나함까지는 유학이고 아라한의 열반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무학이 돼요. 무학이 되고 나서도 수행은 4년차입니다. 고래까지 가는 단계를 아비담마에서는 그 16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이제 나마루파, 그 몸과 마음, 이것이 이제 오온입니다. 오온에서 아까 몸에서는 몸을, 감각에서는 느낌에서는 느낌, 마음에서는 마음, 법에서는 법. 여기에서 이제 오온에서 몸이 색이고 느낌이 수고 마음이 식이나 행이고 이제 법에서는 오온을 다 말하면서 그 열반까지를 포함해요. 그 고진멸도 할 때 그 열반까지를 이제 포함하면서 그때 오온과 오온이 일어나는 이 원인 조건이 이제 12연계까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상고 무와 좋아함과 싫어함을 이제 버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는 단계가 12번째 단계라요. 몸이나 감각이나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도가가 그 열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도가가. 그 열반에 들어갈 때 수다원에서는 그 세 가지 번뇌가 없어지고 세 가지 번뇌가 그 의심하고 그 잘못된 그 의뢰의식, 계검치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신견, 뭔가 그 색소상인식을 나로 착각하는 유신견이 이제 없어지요. 그리고 이제 사다음에서는 성욕과 환햄이 약화되어서 안한가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까지가 이제 유학이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라한에 들어갈 때 이제 나머지 남은 5가지 번뇌 그것이 이제 존재에 대한 그 불안과 나의 암한 에고가 남아 있는 거 그리고 색계 무색계 천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근본 무명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완전한 따끔이라요. 아라한에 그것이 이제 무학의 따끔이라요. 무학까지 간 다음에도 그때도 몸에서는 몸을, 느낌에서는 느낌, 마음에서는 마음, 법에서는 법을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해요. 아나함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아라한은 이제 그 관찰하고 그때도 그 수없는 생에 습기는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유식에서 이제 그 십지경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완전히 없는 그 습기까지가 없어지면은 이제 그 부처가 돼요. 신통까지 다 갖추가 돼요. 그때도 관찰 대상은 요 오원 사성제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식에서 오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식 그 다음 계속 하시죠. 네. 유식이란 무엇인가? 제6장 수행의 계위 중 제3절 수습이 교재 319쪽에서 323쪽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십지의 명칭. 십지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극란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이다. 이들 하나의 지에서 각각의 고유한 바람일다를 수행하고 각각의 장애를 멸하고 각각의 진여를 증하면서 점차로 성불에 가까워지는 것이 수도의 단계이다. 십지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각각 장대한 시간, 즉 백천대급을 경과한다고 말하므로 맨 처음 환희지도 대단히 긴 시간이다. 그런데 견도는 세 가지 단위가 있지만 그 경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견도를 지나 수도에 들어가도 여전히 초지 내에 머물게 된다.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도반님이 발표했던 요 표를, 표가 있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표를 복사해서 붙여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초지와 견도, 수도와의 관계. 16지의 각각은 입심, 주심, 출심 세 가지로 구성이 되지만 이 중 초지, 즉 환희지의 입심이 견도에 해당하고 주심 이유가 수도가 된다. 초지에서 제7지까지가 일대 아승 기겁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각각의 지에서도 역시 굳이 백천대급이라고 말할 정도의 시간이 소비된다. 수도에 들어갈 때 묘관찰지와 평등성지가 다시 일어난다. 즉, 이 두 가지의 지는 중품의 무르종자에서 생긴다. 그 깨달음은 점점 명확해지고 앞서 말한 구생의 미혹을 끊기 시작한다. 구생이란 선천적이며 보다 근원적인 그런 본내를 얘기합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에서 보살은 구생의 번뇌장을 제10지 마지막에서 성불할 때 끊는다. 그 이전 수도에 들어간 이후로는 점점 구생의 소지장을 끊는다. 초지에서 다음 지에 들어갈 때마다 그 다음 지의 장애가 되는 구생의 소지장을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끊는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수도에서 단장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묘관찰지와 평등성지가 견도에서 생긴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품종자에서 생기는 것인데 반해 이 수도에서는 중품, 즉 중급의 무르종자로부터 일어난다. 여기서 문제는 하품, 중품, 상품의 세 가지 무르종자가 차례로 견도, 수도, 불위에서 현행을 발생할 경우 삼품, 이 삼품은 이제 하품, 중품, 상품 세 가지를 묶어서 삼품이라고 합니다. 삼품이 각각 별도의 종자가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종자가 하품, 중품, 상품으로 변화하면서 질적 향상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호법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즉, 삼품은 각각 별도의, 제각기 별도의 종자가 있으며 견도에서 수도로 들어갈 때 중품의 무르종자에서 중품의 현행이 생기지만 그때까지 하품의 종자였던 것이 그 하품성을 버리고 변화하면서 중품의 무르종자로 동등하게 되고 하품의 무르종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무르종자의 전제라고 말한다. 초지에서 제10지까지 금강유정까지는 각각의 지에서 각각에 속하는 구생의 소지장의 종자를 끊어나가고 마지막 금강유정에서는 모든 구생의
번뇌장의 종자와 소지장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극히 미세한 종자를 끊는다. 왜 마지막까지 구생의 번뇌장이 끊어지지 않는가? 네 번째, 성불하기 직전의 장. 제10지의 마지막 일념에서 금강유정을 닦아서 이제까지 끊지 않고 남겨둔 장애의 종자를 끊고 다음 찰나에 성불한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진 장애를 불과의 장애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이라는 과를 발해하는 장애이기 때문이다. 방해하는. 방해하는 장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장애란 무엇인가? 그것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끊어지지 않고 남은 구생의 소지장. 극히 미세한 구생의 소지장, 소지라는 것은 즉 알아야 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지적인 장애, 알아야만 하는 모든 대상이 소지입니다. 에 대한 지적인 장애를 10지까지 점진적으로 제거해 왔지만 지적 장애를 생기게 하는 종자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극히 미세한 지적인 우치의 장애가 있고 그것을 생기게 하는 종자가 아직 미세한 먼지같이 아알라야식 중 남아있다. 이 마지막 미세한 먼지마저 제거할 때, 즉 극히 미세한 소지장의 종자를 끊을 때 아알라야식은 대원경같이 변모하여 모든 존재를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비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부러 끊지 않은 채로 둔 구생의 번뇌장.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않고 남는 이유가 첫 번째, 십지의 장애가 아니기 때문이고 구생의 번뇌장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번뇌장은 우리로 하여금 생사에 윤회시키는 작용을 할 따름이지 우리의 지적 인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번뇌장은 생사윤회를 되풀이하는 힘이 되고 그것을 끊지 않고 생사윤회의 세계에 남아서 중생제도를 하는 것이 보살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십지와 십승행, 십중장, 십진여. 이거는 이제 용어만 이렇게 용어만 간단하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설명할 게 많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시는 분이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지는 제각기 하나의 행을 수행하고 하나의 장애를 끊고 하나의 진여를 증한다. 십지에서 그 수행된 행을 십바람일 따라 말하고 끊어지는 장애를 십중장이라 하고 정해지는 진여를 십진여라 이름한다. 이렇게 용어만 이렇게 풀이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오셨습니다. 네, 유식은 부처가 되는 단계입니다. 부처. 아까 이제 우리 니까야에서 유학은 아나한가까지를 말하고 무학은 아라한가까지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유식은 부처까지 가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학의 아라한들이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남아있는 그 소지장과 그 미세한 번뇌장을 다 꺼내야 돼요. 우선 또 번뇌장, 소지장을 지난 시간이나 그 앞에 시간에 했는데 번뇌장, 소지장을 몇 번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비유가 밤중에 이제 길을 가다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놀랐다 이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나무 덩치가 있는 것을 그 사람으로 이제 착각하는 거. 사람같이 이제 그 나무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이 이제 번뇌장이고 소지장은
이 사람이 아니고 나무다 이거죠. 이제 좀 더 근본에서 그 잘못 알고 있는 걸 이제 그 소지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아까 이제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이 생멸하면서 이어지는데 현재 그 무상고 무하지만은 찰나적으로는 오온의 각각의 그 요소가 그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해요. 그 사바나 라카나라에서 사바나와 고유한 특성이 찰나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찰나적으로 있는 그거마저도 이제 대성에서는 법공으로 봐서 아공, 법공까지를 이제 그 대성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공 법유로 보는 것이 이제 아집에 해당한 것이 이제 그 번뇌장이고 이제 법집까지를 다 없애는 거, 법집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소지장이라요. 그렇습니까? 뭐 이거랑 끝나. 그러니까 소지장은 이제 아공, 법공까지를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한 걸 이제 도표로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량이는 십지 들어오기 전에 십주, 십행, 십회양이 있어요. 이제 10가지 모든 것이 이제 유식에서는 마음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믿고 이렇게 이제 그 수행하는 그 단계를 이제 주관과 객관이 끊어지면서 그 견도에 들어가기 전에까지의 그 단계를 그 세 단계로 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믿고 이렇게 이제 또 이 바라밀 행을 바라밀 이렇게 남을 이란 자비 행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회양을 할 때 마지막 요 사성근에서 아까 이제 그 아집법집을 그 없어지면서 이제 견도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통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집법집이 번뇌장 소지장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파분정이라요. 부분적으로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라요. 첫 번째 이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 통달이 환희지에 이제 입구라요. 그 환희지부터 이제 법운지까지 10단계로 이제 나눠서 그것을 이제 수습이라 그러고 마지막 이제 구경이가 이제 부처의 단계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통달이 처음 견도에서 그 번뇌장 소지장이 아지법집이 이제 그 공안 그 자리를 체험하는데 그때는 아주 이제 그 초기 단계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구름에 가려진 달 아니면 초생달을 이제 보는 거죠. 보름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차츰 이제 10단계까지를 이제 그 키워가는데 이제 그 단계를 이제 소지장 위주로 이제 없애가요. 그러니까 여기 견도에서는 금생에 태어나서 이제 있던 그 번뇌 위주로 제거하고 아까 이제 구생의 번뇌를 했잖아요. 그 구생의 번뇌는 수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그 아리아식 무의식에 그 쌓여 있는 그 소지장, 번뇌장을 이제 없애가는데 소지장 위주로 이제 구생의 소지장 위주로 이것을 없애가요. 번뇌장은 아까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왔는데 그 보살이 그 윤회를 하면서 윤회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는 열반에 들지 않고 그 윤회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그 보살의 마음을 내요. 그게 이제 그 대성보살이라요. 그렇게 이제 소지장까지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이제 부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번뇌장에서도 그 미세한 번뇌는 이제 그것도 역시 부처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학에서는 그 미세한 번뇌장 소지장은 전생에 수없는 전생에 습기까지를 포함을 해요. 번뇌는 없어졌어도 습기는 안 없어졌어요. 그 습기를 없애는 이 과정이 그 유식, 그 대승 유식 수행이고 그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무학에서 유학은 아나함까지고 수담, 사담, 아나함이 유학이고 무학은 아라한인데 그 무학에서 부처까지 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수습이 수도의 과정을 그것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때도 수행의 대상은 사성제 5원과 12연기라요. 그때도 수행의 그 단계는 이제 그것이 핵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더 줄이면 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5원 색수상행식하고 그 열반 그 두 가지라요. 5원을 줄이면은 우리 무의식 속에 수없는 생의 그 미세한 그 습기까지를 포함하고 넓히면은 우주 그 천상 지옥부터 우주까지를 다 포함해요. 5원이요. 그러니까 신들도 오온과 그 열반이 같이 있고 지옥의 중생도 오온과 열반이 같이 있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오온에서 이제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번뇌를 완전히 이제 없애는 것이 이 부처의 단계라요. 오온에서 나라 착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에 대한 그 생존 본능의 욕구부터 해서 성냄, 애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해 나가는 과정이라요. 그것을 이제 초지와 겐도, 수도 이렇게 나누어서 십지를 그 통다리 겐도에서부터 수습이 까지가 십지라요. 십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지 다음에 그 미세한 번뇌장 소지장이 끊으면은 이제 구경이라요. 16지에 가까이 이거는 이 타이핑이 아니고 뭐 원래 그 뭐야 십지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각각은 이심, 주심, 출심인데 이심이 이제 그 초지 환희지고 이제 주심이 이제 그 십지까지 칠지에서 수도의 묘관살지 평등살지에서 구생의 번뇌장을 십지 마지막에서 성불할 때 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십지 각각에서 이제 끊어지는 그 소지장의 번뇌는 다음 시간에 아까 이제 끝부분에 이제 그 용만 잠깐 이제 비췄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도 끊을 때도 그 사성제 5원과 12연기 위주로 관찰합니다. 뭐 핵심은 그거예요. 5원과 12연기를 이제 묘관찰지와 평등성지가 견도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묘관찰지는 이제 그 육식 안이비설신에서 육식이고 오식까지 안이비설신 몸에서는 오식까지가 성소작지 육식이 이제 묘관찰지 7식 이제 말라식이 평등성지 이제 8식이 대원경지 이제 그것이 이제 소지장의 번뇌가 이제 얼만큼 이제 없어지는가 따라서 그 등급을 그렇게 이제 나눠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중품, 하품, 중품, 상품이 있는데 견도, 수도, 불의에서 발생한 경우에 상품이 각각 별도의 종자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러니까 하품은 이제 요 겐도고 중간에 이제 수도가 이제 중품이고 이제 이제 상품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별도의 종자가 있느냐 아니면 같은 종자인가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파가 나눠지요. 예. 질적인 형상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호법은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 전자가 이제 견도, 수도, 불이에서 현행을 발생할 경우 상품에 각각 별도의 종자가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종자가 이제 이제 탐진치가 없어져 가느냐, 아니면은 매 순간 생멸하니까 그 다음에 생하고 멸하는 것은 앞에 거하고 틀리다. 또 사실 같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틀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 이제 호법은 별도의 종자다 이거죠. 이 호법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성유식이 호법 스님이 이제 정리한 겁니다. 호법 스님 위주로. 즉 삼품은 제각기 별도의 종자가 있으며 견도에서 수도로 들어가면 중품의 무르종자에서 중품의 현행이 생기지만 그때까지 하품의 종자였던 것이 그 하품성을 버리고 변화하면서 중품의 무르종자로 동등하게 되고 하품의 무르종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한다. 매 순간 생멸하니까 그 다음에 좀 번뇌가 없어지면서 생긴 종자는 앞에 가고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무르종자의 전제, 무르종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한다 이거죠. 초지에서 십지까지 건강유정까지는 각각의 지에서 각각에 속하는 구생의 소지장 번뇌를 끝나가고 마지막 건강유정에서는 모든 구생의 번뇌장 종자와 소지장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극미세한 종자를 끊는다. 극미세한 존재까지 이제 끊으면 이제 부처의 경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왜 마지막 구생의 번뇌장은 끊지 않는가? 이거 아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했죠. 번뇌장은 성불할 때까지 이것을 이제 성불할 때 이제 열반에 들 때 이제 없어지는데 열반에 들지 않고 이것을 번뇌장을 남겨놓고 세세생생 이제 보살행을 하기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번뇌장은 십지의 장애가 십지에서는 그렇게 이제 장애가 안 되고 소지장을 이제 끊기 위해서 이제 그래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겁니다. 뭐 복잡한데 뭐 핵심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십지, 십성행, 십중장, 십진여, 초지에서 이제 십지까지 이렇게 갈 때, 그때마다 이제 십바라밀을 이제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초지부터 십지까지 이제 없어지는 그 번뇌와 얻어지는 이제 진여의 지혜,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할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용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새는 뭐 인터넷에 검색에 찾아보면은 그 용어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처음 들으면 용어 때문에 어려운데 인문계는 사실 이거 용어 게임이라요. 제가 대학원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3개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수가 서울대 물리과 나와서 미국에 가서 경영학 박사, 행정학 박사, 교육학 박사를 땄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박사학위를 3개 따보니까 전부 다 용어 개념을 인문계는 용어 개념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용어를
용어를 아까 이제 뭐 중품, 하품, 중품, 상품도 이렇게 각각 이래 보듯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새롭게 해서 책을 내고 이러면은 그런 것을 깨달음처럼 그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논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불교에서는. 여기 대해서 뭐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수행 나누기로 넘어가고요. 핵심은 5원 12 연계 관찰이라요. 거기에서 번뇌가 이제 얼마만큼 없어지는가. 그렇게 이제 관찰을 이제 해 나가는데 아까 이제 그 니까야에서는 수단, 사담, 아남 여기까지 이제 유학 마지막 이제 무학은 아란 거기서 이제 10가지 번뇌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 습기까지를 이제 다 없애는 것이 이제 부처 단계까지 가려 그러면은 습기까지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 습기까지를 다 없애가는 구생의 번뇌의 습기까지를 이제 다 없애가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황영미 선생님 뭐 그 수행했는 거 뭐 나누게 하시죠. 그럼 질문 말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저기 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비디오가 안 터지는. 수행을 감기 예, 그래요. 네, 감기에 좀 걸려갖고 예, 그래갖고 지금 계속 어제까지 아프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보다 그냥 이렇게 막 아픈 거 그게 빠져가지고 예,